안녕하세요. 엘바입니다. 오늘은 새우의 발색과 갑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새우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밤잠 설쳐가며 고민해보셨을 질문입니다. 저도 물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새우의 갑과 발색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 새우는 왜 이렇게 색이 옅어질까? 어떻게 하면 새우 껍질을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쨍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죠. 처음 데려올 때는 분명히 딸기처럼 빨갛고 도자기처럼 뽀얀 흰색이 예쁘게 얹어져 있었는데 우리 집 어항에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상하게 색도 투명해지고 껍질도 얇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와, 또 나만 있네. 악, 악, 하하. 사료를 바꿔야 하나? 영양제라도 넣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엘바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뼈대가 되는 세 가지 기본 법칙과 실전 필살기 팁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파트 1. 타고난 수저는 어쩔 수 없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정말 솔직하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우의 옷, 즉 새우의 발색과 갑 두께의 70에서 80%는 이미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결정되어 나온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타고난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타고난 피부 체질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새우도 타고난 색소 입자의 양과 껍질 두께의 최대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타고난 한계가 50점짜리인 새우한테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비싼 사료를 먹이고 좋은 영양제 같은 것들을 들이부어도 100점짜리 명품 새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에이, 그럼 후천적으로 노력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유전자가 100점짜리인 명품 새우를 데려와도 어항 환경이 안 좋고 먹이를 잘 못 먹으면 갑과 발색이 다 빠져서 20점, 30점짜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갑과 발색이 빠지기 전에 새우가 먼저 다이다이, 악, 악. 정리하자면 유전은 새우가 타고난 그릇의 크기를 정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해주는 물 관리와 먹이는 그 그릇을 색과 영양으로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그릇을 타고나서도 채워주지 않으면 빈 그릇이 되고 작아도 알차게 채워주면 쨍하고 예쁜 새우가 되는 거죠. 우와,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였죠? 밑줄 쫙. 흐흐. 다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새우의 갑과 발색에 대한 유전적인 부분은 빨간 개체끼리 교배하면 무조건 더 빨간 새끼가 나온다처럼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경향성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해요. 발색 좋은 부모 개체를 지속적으로 골라 교배하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발색 좋은 개체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 정도가 현재 사육자들 사이에서 검증된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유전이 그릇의 크기를 정해준다면 그 그릇을 얼마나 채우느냐는 환경과 먹이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케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질과 영양관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가 사실 실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파트 2. 갑과 발색을 좋게 하는 물의 비밀. 두 번째는 수질 환경입니다. 관상새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갑과 발색을 좋게 만들려면 미네랄제나 칼슘제 같은 걸 막 넣어주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미네랄을 물에 넣어줘도 물의 성격이 안 맞으면 새우가 흡수를 못합니다. 새우는 자라면서 옷을 벗지요. 이걸 탈피라고 하는데요. 새우는 탈피를 하고 나면 새우의 갑은 말랑말랑해집니다. 이때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을 몸으로 흡수해서 껍질을 다시 딱딱하게 굳히는 작업을 하죠. 근데 이때 pH가 낮은 산성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우의 갑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물은 칼슘을 녹여버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물에서는 새우가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고 계속 얇고 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pH가 높아서 알칼리성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우의 갑이 지나치게 딱딱해져서 옷을 제때 벗지 못하고 죽는 탈피부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슈림프 새우를 키울 때는 pH를 약산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들으셨을 때 아 하셨을 거예요. pH와 갑과 발색의 연관성을 본다면 갑이 두꺼운 새우와 갑이 얇은 새우의 수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갑이 두꺼운 새우와 갑이 얇은 새우의 pH가 어느 정도 되어야 좋은 건지 살짝 감이 올 겁니다. 이건 새우마다 다 다르거든요. 완전 꿀팁이죠. 밥은 차려드렸으니 입에 넣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악, 흐흐. 혹 눈치 못 채신 분들은 엘바에게 연락하세요. 띠링띠링. 하하. 그리고 또 하나.
물속의 전체 미네랄 양을 나타내는 수치를 TDS라고 부르는데요. 이 TDS 수치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TDS는 수질을 측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TDS가 높다는 것의 의미는 어항 속에 노폐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수치가 높은 건 새우한테 독입니다. TDS 자체가 색깔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TDS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GH가 탈피와 갑각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GH가 너무 낮으면 탈피 부전, 연갑, 신체 기형 같은 위험이 증가하고요. GH가 적정 수준이면 탈피 후 갑각이 빠르게 단단해지고 전체적인 개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색도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정확히 짚어야 할 게 있어요. TDS가 몇이면 발색이 최고다라는 식의 정량적 공식은 사실 없습니다. 이건 품종마다 요구하는 물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수치를 맞추세요가 아니라 내가 키우는 종이 원래 어떤 물 환경에서 진화, 개량되어 왔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종에게 맞는 안정적인 GH, TDS 범위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새우한테 진짜 필요한 건 껍질에 뼈대가 되는 영양 미네랄이잖아요. 좋은 미네랄제로 물의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껍질이 도자기처럼 짱짱해집니다. 그래서 미네랄 제품은 뭘 사용해야 한다? 다 같이 미네럽! 또 나 혼자 외쳤네. 파트 3. 색을 칠하고 그릇을 채우는 먹이. 자, 이제 유전자 틀도 보았고 물도 잘 맞춰주었다면 새우 몸에 더 진한 색을 칠하고 더 두꺼운 껍질을 만들 재료를 줘야겠죠? 그게 바로 먹이입니다. 새우 발색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두 가지를 풀어드릴게요. 첫째, 새우는 색소 원료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새우는 자기 몸에서 색소 원료를 직접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사료나 이끼 같은 먹이를 먹고 원료를 채워줘야 자기가 가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등 고유의 색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갑 또한 몸속 영양분과 미네랄이 빽빽하게 차올라야 밀도 높고 탄탄한 갑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사료를 주셔야 합니다. 식물성 사료는 뭐다? 아빠빠 사료. 둘째, 그럼 동물성 사료는 발색에 도움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물성 사료는 발색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동물성 사료에 들어가는 동물성 원료에는 이미 진한 색소가 농축되어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동물성 사료의 고품질 단백질은 색소를 담을 갑과 발색을 두껍고 빽빽하게 만들어줍니다. 동물성 사료는 뭐다? 엄mam마 사료. 단, 고단백 동물성 사료만 매일 주면 새우들이 살이 너무 빨리 쪄서 탈피를 자주 하다가 껍질이 안 굳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사료와 동물성 사료를 번갈아 급여하는 것이 관상새우의 갑과 발색에 가장 이상적인 식단입니다. 식물성 사료는 아빠빠 사료, 동물성 사료는 엄맘마 사료. 아빠빠와 엄맘마는 네이버 쇼핑몰 러브슈림프. 파트 4. 발색과 갑을 끌어올리는 실전 꿀팁 4가지. 자, 기본 3가지 법칙 외에 우리 집 어항의 발색과 갑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전 필살기 팁 4가지도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1. 조명 시간 규칙적으로 틀어주기. 새우는 빛이 너무 어두우면 보호색 때문에 스스로 색을 빼고 투명해집니다.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조명을 켜주면 색소세포가 활발하게 확장되어 색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2. 어두운 바닥재와 배경지 사용하기. 밝은 색의 바닥재보다 어두운 색의 바닥재, 그리고 검정색 배경지를 쓸 때 새우는 보호색 본능으로 발색과 갑을 꽉 쥐어짜면서 조금 더 쨍하게 올라옵니다. 물론 유전을 이기진 못함. 3. 미생물과 바이오필름 활성화하기. 박테리아제를 주기적으로 써서 어항 벽면이나 여과제에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막을 만들어주세요. 이건 새우가 24시간 쪼아 먹는 최고의 천연 영양식이자 껍질 강화제입니다. 이때 박테리아제는 퍼플 파우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테리아제는 뭐다? 퍼플 파우더. 4. 주기적인 선별. 발색이 빠지거나 갑이 투명한 개체들을 계속 방치하면 어항 전체 유전자가 퇴화합니다. 색이 옅은 녀석들은 다른 어항으로 빼주는 선별을 해주셔야 어항 전체의 명품 유전자가 유지됩니다. 오늘 내용, 새우의 갑과 발색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딱 3줄로 요약해볼까요? 유전은 못 이긴다. 수질, pH가 너무 낮으면 껍질이 녹고 너무 높으면 탈피부전이 오니 약산성 수질과 미네랄 밸런스를 잡아라. 뭘로? 미네업으로. 먹이, 식물성 사료와 동물성 사료를 균형 있게 급여하라. 식물성 사료는 뭐다? 아빠빠 사료. 동물성 사료는 뭐다? 엄맘마 사료.
이제 우리 집 새우의 값과 발색 관리 확실하게 감이 잡히셨죠? 물생활은 조급함보다는 차근차근 환경을 만들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즐겁게 물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만나요. 지금까지 엘빠였습니다.